특별법 몇 가지 문제만 풀게요. 자, 문제 1번 체킹하시고요.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 소유 X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주택이 있는데 이미 뭐가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을 채권 뭐가 설정되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누가 들어가 있어요? 갑이. 그죠? 주택 임대차 뭐 갖췄다는 얘기일까요? 뭐 갖췄다? 대항력 갖추고 확정 일자까지 갖추고 있다. 근데 그 뒤에 또 누가 붙어와 있어요? 또 정의 채권이 있어서 뭐가 들어와 있다? 저당권 붙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또 신청을 했습니까? 정의. 주택을 저당권 취득한 다음 저당권 뭐요?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딱 볼 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박수 치고 던지는 거 있죠.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박수 치고 싹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임차는 경매가 되면 얘가 경매했든 말소 기준은 어디다? 여기야. 여기가 기준이란 말이야. 여기 누가 서가지고 경락 대금을 다 뭐하고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전부 다 뭐가 되는 것들이야? 다 소재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선 변제 받고 누가 우선 변제 받고 끝나면 된다는 얘기예요. 사례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딱 문제 풀다가 딱 보면 알아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게 박수 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경매하더라도 저당권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을의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경락인 거기 무가 있어요? 없어요? 무 있죠? 그러면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합니까? 네? 응? 병소의 X주택을 무가 임대인 병의 지위를 승계합니까? 이거 승계해요?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 소재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라진다는 거.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누구보다 2억 우선 면제 받습니까? 확정일자가 늦잖아요, 지금. 누가 먼저 배당 받고? 을 받고 그 다음 갑 배당 받는 거지. 네 번째,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뭐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삭제되는 건데 무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자, 정의 갑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까? 순서가 누가 빠른데? 갑이 빠른데. 작년도 기출 문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중간에 딱 튀는 순간 뭐다 이건 압사돼서 가는 거예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 한다? 소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아셨어요? 다음 넘기시고 생략할 거예요. 문제 4번 갈게요. 231페이지 4번 문제. 주임법상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번 지문 봅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른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임명의 임차권 등기가 끝났죠. 수익보증금 내고 주택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누가 우선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한 그 임차인이 먼저 받아야 되지. 수익이 먼저 받아는 안 됩니다. 자, 1번 주민의 신고는 행정청 수리가 아니고 뭐다? 행정청 도달한 때. 바뀌었죠? 도달한 때가 아니고 뭐다? 수리한 때. 세 번째, 임차권보다 선수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가 됐다. 경매의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임차권보다 뭐요? 선순위가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경매가 되면 여기가 기준이죠.
그러면 이거 인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다음 네 번째 지문은 소액 임차 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 일자를 받아야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소액은 뭐만 갖추면 돼. 대항력만 갖추면 돼. 뭐는 필요가 없다. 확정 일자 유무는 관계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다섯 번째, 주택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대지 환가 대금에 미치지 않는다. 대지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몇 번이다? 2번.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6번에 5번 좀 바로 읽어보세요.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 갖춘 이상. 자, 누가 실행됐을 때? 후 수인상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수인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선이죠. 이건 뭐예요? 선. 이건 누구요? 후. 그럼 대항력권 갖춘 다음에 그럼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당권 설정된 주택을 뭐 해서? 임차해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여기? 대항력 갖췄죠? 그 다음 뭐 했어요? 후상권 실행됐죠? 그럼 대항할 수 있어요? 어디가 기준이야? 그럼 뭐 할 수 없는 거야 대항할 수가? 없지. 기준이 여기가 아니란 얘기죠. 계속 이거 가지고 사례 문제도 만들고 계속 문장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요거 딱 기억하나. 빡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2번이 경매도 말소 기준은 어디다? 앞에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얘가 장난칩니다. 아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에 이제 상가건물 가보겠습니다. 235쪽이요. 상가건물 9번 문제. 작년에 이 9번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이 환산보증금 때는 거, 환산보증금. 이게 환산보증금이 작년에는 기준이 4억이었어요. 서울이 얼마였다? 4억이야. 4억이야. 그러면 지금 거기 보증금이 얼마라고 됐어요, 지금? 6억이에요, 6억. 근데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잖아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자, 자꾸 예외가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작년도 기준 삼으면 무슨 보증금? 환산, 보증금, 그죠?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기준 뭐야? 2일 때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법이 또 특별하게 또 참 이게 뭐야? 환산 보증금 기준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뭐 하면? 환산 보증금을 만약에 기준을 만약에 뭐 하면? 초과하면 또 완전히 적용하자는 것도 아니야. 또 몇 가지도 적용 인정을 해줘. 그럼 보세요. 일반법, 민법의 임대차 예외를 만들었죠. 네? 그 예외에 또 뭐를 만드는 거야? 또 예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밑에 거기 그 해설해 보시면 환산보증금 뭐 하는 경우? 초과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법 몇 가지 규정들만 적용합니다. 첫 번째, 뭐 적용한다? 네. 그러면 기준 이하일 때는 당연히 여기 보세요. 여기는 뭐도 있고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네? 플러스 뭐요? 확정 일자를 갖추죠. 그죠? 또 보호되는 게 뭐가 있을까? 또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네? 계약갱신 요구권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임차권 등기 명령. 무슨 명령이요? 등기 명령. 하여튼 여러 가지를 보호해주는데 초과했을 때 인정하는 걸 보니까 첫 번째가 뭘 인정한다? 거기 최가 뭐 있어요? 대항력. 대항력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인정했습니까? 네? 계약. 갱신 요구권. 여기 있네요. 무슨 권? 갱신 요구권. 자, 그 다음에 상가문세는 권리금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권리금 인정하죠? 여기도 뭐는 인정한다? 권리금 인정합니다. 또 뭐 인정하십니까? 여기 3기 연체시 뭐요? 해지. 여기도 3기 연체면 뭐 한다? 해지. 여기도 몇 기다? 3기 연체면 해지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계약서? 표준계약서 작성. 그럼 여기서 여기 몇 가지 들면 뭐 하고 있는 거야? 적용하는 거죠. 그럼 거기 1번 볼게요. 자, 갑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뭐해서 포함한 전체 임대 5년을 뭐해요? 초과인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계약갱신 요건이니까 인정하는 거니까 인정하는 거죠. 이거는 맞는 지문에 틀린 지문이요? 맞는 지문이 될 것이고. 다음 두 번째, 임대차 기간을 몇 개월로 정했어요? 자, 상가 건물에서는 최단기가 몇 년인데? 1년이야. 여기 최단기가 몇 년이라고요? 1년이야. 근데 이거는 어디서 적용하지 않아요? 환산 보증금 초과하는 경우 이걸 뭐 하지 않아요? 적용 안 하거든요. 뭐 안 한다고요? 적용 안 하니까 6개월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게 최단기는 1년 미만 정하면 1년으로 보죠. 여기는 이걸 뭐 하지 않으니까, 적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몇 개월이에요? 6개월 정하면 그대로 뭐다? 6개월 맞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질문, 계약갱신 요구권. 그죠?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뭐 한 것? 그럼 1번이 맞으면 2번도 맞는 거야. 3번도 맞는 거지. 한 세트니까. 자, 네 번째 질문. 임차 종류 보증금 반환되지 않는 경우 갑은 X건물 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없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X건물이 경매로 뭐가 됐을 때 매각됐습니다.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 없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도요. 지금 문제 9번 자체에서 확정 일자를 갖춘다는 말도 없잖아요. 뭐만 갖췄다고 돼 있어요? 대학료만 갖고 있으니까 경락대금에 입장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요? 없어요.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나중에 5번은 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가 없어? 아예 환산 보증금 이하든 초과든 뭐가 없다는 사실은. 확정일자가 없다는 것은 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가 아니죠. 환산 보증금을 뭐 넣고 초과시켜서 낸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넘겨볼까요? 237쪽 12번 문제. 갑은 을서의 설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6년 보증금 4,500만 임차해서 같은 날 인도 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한 날짜가 언제예요? 그럼 대항력은 언제일까요? 네, 대항력 갖춘 날짜는 언제다? 6월 11일 오전 몇 시다? 0시다. 이렇게 되겠죠. 대항력 갖춘 날짜는 신청한 다음날 오전 0시니까. 그럼 거기 보세요. X 건물에 2009년 며칠? 4월 6일 뭐가 된 다음에 가등기한, 그죠? 병이 며칠 날? 그 봅시다. 언제 가등기가 됐어요? 아니 4월 6일 뭐가 돼 있고 가등기가 돼 있고 언제 했다는 거예요? 네, 6월 19일 날 본등기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본등기 순위는 어디로 올라가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죠. 그럼 순위가 올라가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날라가 안 날라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대학인 사람은 늦을 거 아니야. 날아갈 수밖에 없잖아.
가등기 후에 들어간 사람은 본등기 하게 되면 순위가 밀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날라가지. 그러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누구한테? 병한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지 뭐. 그러면 어디가 기준이 아니고 2월 19일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지. 여기 가등기한 날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가 올라가잖아 이게 만약에 전세권이랑 똑같잖아 지금. 가등기 된 다음에 전세권 된 다음에 본등기하게 되면 날라가지. 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1번. 사례형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문은 갑이 임차 목적물을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 목적 함께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 적용 대상이다가 될 것이고 갑을 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단기가 2년입니까? 1년입니까? 응? 1년이지 2년 아니죠.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이니까 2009에 1을 더하면 2010년이지 2011년은 아니란 얘기죠. 최단기가 몇 년? 1년. 네 번째, 갑이 임차물 일부를 경과실 아니죠. 무슨 과실?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는 계약갱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 네, 그래서 거기 경과실 아니고 뭐다? 중과실. 12번은 결국 가등기 문제라는 얘기예요. 무슨 등기요? 가등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면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중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으면 삭제가 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이었다는 것. 다음 페이지 13번 문제. 2014년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상가 건물 보증금 1억, 월차임 40만 원의 임대차, 대항요건 갖추고 확정일자 받았다. 설명 중 틀린 것. 정답은 그 3번 봅시다. 갑이 X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무슨 판결에 따라 X 건물 경매 신청하는 경우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다. 요건이 아니다. 어디랑 차이가 있을까요? 자, 볼까요? 일반법 볼게요. 일반법.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일반법, 민법에서. 자, 전세권에서 갑이하고 을이 끝났으면 계약이 끝났습니다. 갑은 변제기 도래했습니다. 무슨 변제기 도래했을까? 전세권자는 뭘 줘야 돼요? 네, 전세금 뭐요? 반환이 변제기. 전세권자는 두 가지 줘야 되는데 하나가 뭐죠? 목적물 반환 플러스 뭐죠? 말소. 그러면 을이 경매하려면 어떻게 돼요? 뭐에 빠뜨려야 돼요? 그럼 서로 변제기일 때는 자신의 채무를 뭐해서? 네? 이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제공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 그러죠? 자신의 반대, 의무, 이행, 뭐해서? 제공해서 뭐에 빠뜨린 다음에? 이행, 지체에 빠뜨린 다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법에서는? 일반법. 근데 특별법에서 무슨 법에서? 특별법에서 무슨 법이든 주임법이든 무슨 법이든 상임법이든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인도 받아야 되죠. 네?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야? 네? 주택은 무슨 등록해야 되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도한다는 것은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계약이 끝났어요. 주인하고 갑하고 을은 이제 임대차는 서로 변제기 도래했죠.
갑도 변제기 누구도. 이쪽은 뭐 반환? 보증금 반환. 이쪽은 뭐 반환? 목적물 반환. 그러면 경매 지분을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무슨 권한 가지고 집행 권한 가지고 자 지체에 빠뜨려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목적물을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반환하면 이행 지체가 되는 거 맞죠? 이건 좋은데 반환한 순간 점유가 상실되잖아. 그러면 이것도 날아가고 확정 다 날아간단 말이야.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에서는. 그러니까 보호를 해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고도 제공하지 않고도 즉 뭘 제공하지 않고 반대 의무 그죠? 이행 제공을 하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매시기는 텄단 말이에요. 무슨 법에서는? 특별법 포괄되려면 현재 뭐 하고 있어야 돼? 점유하는데 점유를 주게 되면 내가 죽는데. 그래서 또 예외를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특별법에서는 뭐 하지 않고도 주택 넘겨주지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할 수 있단 말이야. 상가도. 그다음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이다. 요건 아니다. 요건 아닙니다. 일반법 민법에서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거기 건물 명도가 무슨 요건이야? 집행 개시의 요건이야. 뭐에 빠뜨리기 때문에? 근데 무슨 법에서는? 뭐에 빠뜨리지 않고도? 그러니까 살면서 경매할 수 있는 길을 둔 거예요. 그게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한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주택은 상가는 또 어디서도 또 잘 활용하세요. 중개사법에서 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가등기 담보 가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네. 15번.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실행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 뭐일 것 같아요? 자, 가담법 나오면 청팀, 백팀을 머릿속에 기억하라. 뭐하고 뭐요? 자,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무슨 권리자가 있고요? 선순위 반대말은 뭐죠? 후순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채무자 등이 있고 뭐가 있고요? 여기 가등기 담보권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할 때는 누구하고 누구 것만 계산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자신의 채권액 플러스 뭐다? 선순위. 그럼 뭐가 나온다? 청산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청산금 받을 자한테 뭐 해야 돼요? 알려주겠죠? 그럼 여기 누구한테? 백팀. 잘못 계산했다 이거. 이게 빨간 게 아니지. 파란색으로. 무슨 팀? 청팀. 하고 백팀. 백팀은 청산금 받을 자. 뭐 받을 자? 청산금 받을 자. 받을 자는 누구도 되고요. 그래서 청산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청산금 이렇게 계산하겠죠? 무슨 가격에서? 부동산 가격에서 빼기 누구 청팀 계산하면 돼. 첫 번째 누구 계산하면 되죠? 아니 먼저 누구 거? 가등기 담보 채권 더하기 누구 거? 안고 가는 거 누구요? 선순위 채권액을 딱 포함시키면 돼. 이게 무슨 뭐야 이게? 이게 청산금이야. 받을 자한테 뭐 하는 거예요?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통지 상대방은 누구하고 누구다? 채무자 등하고 누구다? 후순위. 따라서 여기 15번에 2번 있습니다. 후순위 담보권자 피담보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고려해야 되겠지만 선순위. 그래서 청산금 받을 자는 후순위하고 누구다? 채무자 등.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241페이지 17번 문제.
갑은 을의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 취득했다. 을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음 중 틀린 것. 자, 여긴 선순위도 없고 누구도 없어 현재. 후순위 없는 상태에 되어 있는 거죠. 그럼 거기 보시면 갑은 X토지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제3자가 경매로 소유권 취득하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유는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세 번째, 갑이 담보계획에 따른 담보권 실행 X의 소유권을 뭐하기 위해서는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뭐 할 것? 거친다. 맞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청산해서 본등기 해도 좋고 아니면 자신의 경매도 좋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 거, X토지의 무슨 권리자는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 청산기간 한정해서 자, 피담보 채권 변제기 뭐래도 도래 전이라도 X토지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후순위는 어디서 대기하고 있다가 청산기간 내 대기하고 있다가 경매 청구할 수 있다는 것. 다섯 번째, 청산기간 전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강제 경매로 제3자가 X토지 소유권을 뭐 했다? 취득했습니다. 갑은 가등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그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올 저당권은 뭐 한다는 거? 소멸합니다. 대신 저당권자는 뭐가 있으니까? 배당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당권은 뭐예요? 소멸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뭐로 본다고 했어요, 지금?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 시 뭐로 본다? 경매 시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뭐로 본다고요? 그럼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담권도 저당권 되니까 다시 뭐에 소멸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 이 사람 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배당 받고 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밑에 관련 조문 두 가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경매했든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은 뭐가 된다? 저당권으로 뭐 한다? 소재가 됩니다. 뭐 받으면 끝이에요? 배당 받으면 끝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요. 자, 20번 봅시다. 갑은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 건물의 저당권 설정해준 다음 병으로부터 2억 원 빌리면서 X 건물을 양도담보로 정하고 병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었다. 그럼 첫 번째 뭐가 설정되어 있고요? 선. 자, 이제 그걸 이제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금은 선순위가 있고 지금 여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양도담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없고 후신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죠. 선이 누구고요? 그죠?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이 선순위죠. 채무자가 갑이죠. 양도보건이 병이죠. 이렇게 된 상태죠. 자, 1번 볼게요.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다 뭐 한 다음에 갑이 을한테 피담보 채무를 전부 다 뭐 한 다음에 변제한 다음에 그럼 당연히 뭐야? 갑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갚았으니까. 두 번째, 병이 갑한테 청산금을 뭐 함으로써?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뭐 하면? 취득하면 병의 양도담보권은 뭐 한다? 소멸하죠. 양도담보권자가 뭘 취득하면? 소유권 취득하면 그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거 보세요. X 건물이 전부 다 멸실 훼손됐어요. 그러면 병의 양도담보권과 피담보 채권은 소멸한다. 아니 지금 여기 이 건물 관련돼서 뭐가 돼서 건물 관련돼서 여기다가 지금 병이 무슨 권이 있어서 채권이 있어서 여기다 무슨 권?
양도 담보권 설정받았는데 이게 날라갔다 그랬죠. 그건 뭐는 사라지겠지만, 아니 양담보권은 사라지겠지만 뭐는, 아니 채권이 사라집니까? 채권은 그대로 있는 거지. 만약에 이 채권이 소멸한다면요, 불질러버려요 그냥. 돈이 없어, 갚을 것도 없어, 그냥 확 뭐해버려, 그냥 불질러버리지면 다 끝나게. 건물이 멸실되면 뭐는 소멸하지만 이거 소멸, 뭐는 소멸하면 안 된다. 그 채권 살아있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화재보험금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 화재보험금으로 물상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담법은 아까 청팀하고 무슨 팀? 그 100팀 놓고서 한번 자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그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사례 문제 보면 벌써부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있지? 벌써 그냥 이 뭐가 걸려가지고 괜히 그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까?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려. 가불병 사례 문제를 몽땅 포기하라고. 그거 마음 편하잖아. 네? 아니 다 포기해버려. 마음 편하게 공부하려면. 왜? 가불병이 힘들다면. 근데 매일 하지도 않으면서 저거 어떻게 해. 때리는 것도 아니고 못하고 맨날 힘들다면 하지 말고, 하려면 들이붙든지, 아니면 아예 개무시하든지. 학교는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야. 하고 싶으면 뭐 하고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근데 왜 앉아가지고 걱정만 해. 저거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걱정만 하지 말고 부딪히라는 얘기야. 계산 문제도 부딪히면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반타작은 어떻게 맞추려고 하고. 네? 아, 세 개 맞아요. 뭐 어쨌든 계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불병도 마찬가지예요. 네, 244페이지 집합건물, 주로 조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에 관한 얘기? 네, 22번 틀린 것. 3번 건물 시공자가 전유 부분. 무슨 부분? 공용 부분이 아니고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담보 책임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 출발한다? 아니야. 우측에 줄쳐놨습니다. 245페이지 맨 위에 줄쳐놨죠? 네. 전유 부분은 언제? 맨 위에. 조문. 245페이지 맨 위에. 구분 소유자에게 뭐 한 날?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또는 뭐예요? 사용 승일이죠. 그 조문 그대로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다음 23번에 2번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부분 지분 비율에 따른다. 어디가 틀렸을까? 네? 지분 비율 맞아요. 지분 맞아. 전유 부분 면적 비율이니까. 거기 보면 사용은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지. 비용 부담은 당연히 비율이겠지만 사용은 지분 비율이 아니지. 만약에 지분 비율로 공용을 사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가 1층부터 50층까지 있어. 면적 넓은 사람은 1층부터 몇 층까지 다 사용하고, 면적 적은 사람은 중간에 내려서 걸어 다녀야 돼요. 용도에 따라서 쓰는 겁니다. 뭐는? 사용. A and B 조심할 것. 잘 읽으면 나와요. 다음 넘기시고 25번. 다 조문에 관한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25번 틀린 지문 1번 보세요. 집합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관리인은 임차인도 될 수 있어요. 밑에 출신분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밑에 법조문이야. 법조문 다른 거 없어. 관리인은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 일 시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측에
26번에 5번 지문.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할 기관이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럼 관리인의 유형은 전유 부분 점유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인은 집행기관이죠. 집행기관은 구분 소유자이어도 좋고 임차인이어도 좋고 바깥에 제3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는 관리위원회 있죠. 그건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 조문 2가지 갖다 얹혀놓은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갑니다. 자, 실권리자 명의등기 확률은 계약형하고 중생령만 보고 끝낼게요. 무슨 형? 중간 생략형하고 뭐다? 계약형. 먼저 기본적으로 이전형이 있고 무슨 형이 있고요? 이전에 쓰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고 물권 변동이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어도 소유자는 누구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병의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매매는 유효한 상태인데 갑이 을하고 무슨 신탁해서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부탁해서 이렇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병의 등기가 뭐가 되고 지워지고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이렇게 등기가 넘어갔다는 얘기죠. 자, 물권 변동 무효입니다. 소유자는 누구다?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라고요? 병. 그 다음에 갑이 을한테 무슨 신탁하고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알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수인 자격으로 가서 밑으로 가서 계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계약을 하죠? 매매계약. 여기서 무슨 변동이 일어나죠? 물권 변동. 병이 만약에 뭐라면 자, 을이 등기 넘어가겠죠? 이때는 소유자가 누구다? 수탁자. 누가 된다? 을이 소유자입니다. 이게 무슨 형이다? 이게 계약형 명의신탁이고 이게 무슨 형이 되고요? 중생형 계약 명의신탁이 되고 이게 뭐가 된다? 이전형 명의신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49쪽 하셔서 30번 문제. 30번 문제에서 3번 지문.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자, 보세요. 양자간이라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명의신탁이 지금 무슨 상태예요? 무효죠? 여러분들 해제해지는 언제 쓰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해제해지는 언제 쓰는 용어입니까? 계약이 뭐 할 때? 성립하고 유효할 때 끝내는 게 해제야. 그죠? 그럼 명의신탁이 지금 뭐예요? 무효라고 했지? 그럼 절대 해지를 쓸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이거 만약에 부부지간의 명의신탁이면 명의신탁이 유효야. 그때는 뭐 할 수 있어? 해지를 원인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 근데 명의신탁이 만약에 뭐일 때는? 무효일 때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유효일 때 해제나 무슨 단어가 들어오는 거야? 해지가 들어온 거니까 3번 질문 당연히 맞는 질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번 하나 체킹하시고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네, 3자가 무슨 신탁? 수탁자가 자진해서 누구한테? 등기 넘겨줬죠? 등기 뭐하다? 유효하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자, 보세요. 다 똑같아. 보세요. 을이. 이거 똑같아. 알아서 등기를 넘겨주죠. 유효. 알아서 등기를 넘겨주죠. 유효. 얘가 이렇게 다 유효입니다. 아시세요?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수탁자 다 등기 무조건 유효입니다. 아시세요? 요거는 누가 소유자니까? 합의 소유자니까 넘겨주면 당연한 거고, 이것도 어차피 이렇게 갈 거 이렇게 가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라고 하고, 요거는 대물변제로 유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다 넘겨주면 무조건 뭐다? 유효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5번째 질문,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삼적에 대항할 수 있다.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전부 다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다 보호되겠죠? 30번을 이렇게 두루두루 낸 거예요, 문제를. 자, 이제 집중적으로 낸 것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32번, 33번. 자, 먼저 33번부터 볼게요. 자, 갑은 친구 을과 계약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 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악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얘가 선이면 여기 뭐 하는데? 물권 변동이 뭔데? 네? 물권 변동이 뭐다? 등기 유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뭐라면? 병이 뭐라면? 악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는 뭐다? 무효입니다. 이때는 누가 소유자일까? 병. 지금 선의로 하지 않고 뭐를 했다 지금? 악의로 했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1번, 을은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지금 병이 모임으로 지금 악이죠. 그럼 을은 소유권 취득해 못해요? 못합니다. 뭐일 때만 취득한다? 선일 때만. 두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갑은 이 등기가 설령 뭐라 할지라도 무효 등기할지라도 당사자 바뀐 게 아니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을이 X의 소유권 등기를 뭐 하지 않았을 때 말 쓰지 않더라도 병 대금증 거절할 수 없습니까? 거절할 수 있죠. 서로 무슨 관계니까? 동생 관계니까. 네 번째, 을이 엑스토지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정한테 팔았습니다. 정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무효 등기라 할지라도 건너간 누구는? 정은 뭐 묻지 않고 다 취득합니다. 수탁자 등기가 유효 등기든 무효 등기든 건너간 누구는 제3자는 전부 다 뭐 묻지 않고 다 취득합니다. 5번째, 을이 X 토지를 누구한테 팔았어요? 네, 선이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죠. 그럼 을의 행위는 병이 소유권 침해 행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3번도 문제는 복잡한 것 같은데 기억할 것이 뭐냐면 이전형이든 중생형이든 계약형이든 수탁자 연결된 제3자는 전부 다 뭐뭐 묻지 않고 다 소유권 뭐 한다는 거?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왼쪽이 32번입니다. 몇 번이요? 갑은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 을수의 토지를 뭐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위해서 병에게 매수 자금을 뭐하면서? 네, 지급하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뭐요? 약정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누가 와서 경납받은 거예요? 사람 이름 바뀌었어. 누가 받은 거예요? 병이 받은 거네. 그러니까 갑이 뭐 대주고? 갑이 돈을 대주고, 그러니까 무슨 딱 해서 명의신탁 무효입니다. 돈 가지고 가서 이제 병으로 바꿔버렸네요. 뭐로 바꿨어요? 그리고 뭐 받았다는 거예요? 경매를 통해서 누구 거를?
을 토지를 경락받았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등기까지 다 갖췄습니다. 병이 등기까지 갖췄다는 얘기죠. 자,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과 병의 관계는 무슨 신탁에 해당한다? 똑같아요. 무슨 신탁이에요, 이거?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합니다. 맞는 질문이죠? 두 번째, 이제 이게 키워드야, 니은이. 갑과 병의 명의 신탁 사실을 누가? 을이 알고 있었대요. 을이 뭐 한다고요? 알고 있어. 그럼 보통은 모르는 게 정상이지. 그죠? 근데 알고 있었대. 팔레트도는 경매는 얘가 이런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어. 얘도 뭐다? 유효. 누구도 유효. 그럼 어디랑 비교가 돼? 아까 이거. 계약형에서 매매했을 때는 선의일 때는 유효고 악의일 때는 무효가 되는데 무슨 시는? 경매 시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유효라는 게 팔레테도야.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거기 보시면 니은 있죠. 우측에 니은 있어요. 각과 병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을이 경매 절차에서 소유자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뭐요?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뭐하다? 유효하다. 비록 경매가 사법상 매매 성질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법원이 소유자 의사 관계없이 소유자 뭐 관계없이 의사 관계없이 소유물을 처분한 공법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소유자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의 결정 과정에 아무런 관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형에서? 계약형에서 매매를 통할 때는 선악구를 따라서 유효, 무효가 달라지는데 뭐로 들어갔을 때는? 경매시는 그 매수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돈 못 갚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취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33번하고 몇 번하고 32번 비교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형에서? 계약형에서 매매일 때는 선의일 때는 유효, 악의일 때는 무효. 근데 경매일 때는 매수인이 뭐 선이든 악이든 돈 못 갚는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어? 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보호된다는 것. 30번에 디귿 갑은 병에 대해서 매수 자금 상당 부당이득 뭐 할 수 있다는 것?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누구이므로? 병이죠? 그럼 갑이 이제 부당이득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 뭐다? 부당이득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뭐이지? 돈이지, 대금이지, 뭐는 아니다. 네, 부동산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억을 주고서 토지를 경락받아서 샀는데 이 토지가 대박 300억이 됐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병. 인간의 길을 가려면 뭘 주면 되고? 다 가져가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법에 가면 어떻게 돼? 얼마면 줘도 상관없는 거야. 3억 주고 포켓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명의신탁을 누가 부탁하면 중간 생략은 하지 마. 뭐는 해줘? 계약형을 해주란 말이야. 무슨 형? 아니 계약형 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오르면 뭐 해버리면 돼? 법의 길가 인간의 길가 법에 가가지고 돈만 주고 내 거야. 에? 떨어지면 도로 줘버려. 대물변제 네 거야. 가지고 줘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무슨 형은? 중간 생략은 이건 해봐야 어차피 소유자는 누구기 때문에 도로 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주더라도 뭘 알고 해주란 말이야. 이전형 중생형 해주지 마라. 뭐 해줄 때는? 계약형은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몇 번과 몇 번? 32번과 33번 통해서 뭐하고 뭐 구별하세요? 경매하고 뭐하고 매매. 하나 더. 마지막 35번.
2013년 10월 26일 갑과 을은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갑은 병수의 엑스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뭐해서 부탁해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자, 토지는 누가 점유하고 있다? 갑이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등기는 여기 넘겨놓고, 그죠? 무슨 령? 중생령. 자, 명의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죠. 1. 을은 갑한테 엑스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을은 등기하더라도 무슨 자가 아니에요. 무슨 자가 아니야. 수여하니까 을은 갑한테 이 점유를 내놓으라 할 권리는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죠. 바로 정답이네. 옳은 거로 알았죠? 맞죠? 두 번째, 갑은 병한테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 갑은 이 계약이 뭐함으로? 유효하죠? 그럼 토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2번 질문 틀렸고, 세 번째, 병은 을한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물권 변동이 무효이므로 병은 을한테 등기 말소 청구할 수 뭐야? 있다. 네 번째, 갑은 을한테 부당 이득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자기 아니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있다가 아니고 없다고요. 갑은 을한테 부당 이득 반환 청구권을 이루어가지고 피담보 채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무슨 형? 중간 생략형. 시험 문제 나오면 중간 생략형이든지 아니면 뭐다? 계약형. 그래서 좀 문제를 연습하시면 좀 문제가 풀릴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네,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특강 모두 마치습니다. 근데 마쳤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출문제 그 정답만 계속 읽으세요. 그냥 정답만 그냥 툭툭 읽어 나가시라고 이렇게. 뭐만 읽어 나가라고요? 그리고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서 확인해 보세요. 기본서. 확인해 보라. 답만 가지고 와서 기본서 몇 페이지 찾아가지고 몇 회라고만 계속 적어. 그걸 계속 반복 삼아서 그냥 공부하기 힘드니까 이 내용이 기본서 총칙에 있는 건지 물권, 계약, 민촉 있잖아요. 가서 찾아내가지고 정답 거기다 계속 표시만 하세요. 그럼 저도 실력이 늘 거야. 찾는 것만 그 연습에 찾는 게 처음에는 신경질 나. 왜? 못 찾아. 하나 찾는데 하루 종일 걸려. 그래서 참고서 계속 찾으세요. 그럼 점점 시간이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쨌든 오후까지 끝에서 감사하고요. 절대 뭐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생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